자, 안녕하세요. 4월 13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주 화요일 사회 이슈를 다루는 날인데요. 사회 이슈가 계속 지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기사를 오늘 좀 뭘 갖고 오다가 사실 좀 보다가 그냥 한 두 가지 정도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사회 현상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도 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기사를 읽는데, 이게 어떤 기사를 뽑아야 되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 중대원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듣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사실 좀 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제 매시경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제가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이제 쫙쫙쫙 푸는데 매주 화요일을 제가 사회 이슈로 지금 정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사회 이슈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떠한 기사를 어떠한 관점에서 제가 전달하더라도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응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더 좋은 기사, 이런 기사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길 바래. 라는 그런 기대를 너무 많이 갖다 보면은 제 스스로 더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방법대로 자소서를 많이 쓰고 우리가 뭘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에 여러분들이 뭔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이거 매식경을 하면서 아예 쓸데없는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던지는 지금 사회 이슈들을 보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내가 지원하는 회사, 기업에 있어서 나는 과연 뭘 생각해 봐야 될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이라는 틀 안에 나를 너무 가두면 모든 것들이 다 취업으로만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취업은 인생의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고, 행동을 너무 이 한 그 바구니 안에 올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사고가 깨고 사고가 깨야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잘못된 이러한 행동으로 스타트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 사회 이슈 중에 제가 갖고 온 건 이제 이거예요. 시니어 산업 변화 가져오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 시니어라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시니어라는 특정 계층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일반 기업, 공기업, 금융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게 되고 그 나이에 따라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환경 등이 변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러한 가치관이나 삶의 질적인 부분들, 삶의 행동 반경, 그런 것들이 과거와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시니어 시장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산업에 어떠한 변화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부터 관심을 좀 갖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시니어 주요 관심사인 건강 앞세워 새로운 홈케어, 디지털 케어 제안하는 스타트업이래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지금 시니어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취업 연계로 고용에 있어서 선순환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같아요. 한번 기사를 볼게요.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사회에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 시니어 인구가 쏟아지고 있대요. 그렇죠. 맞는 현상이죠. 시니어 인구 증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시니어 산업 역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결론은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이제 이런 말도 있었잖아. 사오정. 그쵸. 이제 퇴직이 60대가 아니라 일반 대기업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대기업 금융권 퇴직 시기 진짜 빨라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선배들을 보면은 50은커녕 40대에 나간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뭔가 리스크가 어찌 보면 또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떠한 특정 은행이나 이제 이런 기관들은 어 조직 문화의 성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처럼 이제 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 기업들은
지금 현재 퇴직 시기가 훨씬 더 땡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땡겨진 퇴직 시기를 두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은퇴를 해서 창업을 하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시니어 인구가 늘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럼 시니어 인구가 는다는 거는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요인이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업의 트렌드에 맞춰서 스타트업들이 지금 이러한 시니어 들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일반 기업에 간다. 그럼 일반 기업에서 영업직을 가건 마케팅을 가건 기획을 가건 뭐 어디 부서를 가건 결국은 이러한 시니어 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있다는 것들은 명백한 현실이라는 거죠. 팩트죠, 팩트. 그러면 그 시니어 인구를 사로잡기 위해서 내가 마케팅 부서에 있다면 뭘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관심사가 뭔지 알면은 조금 더 내가 마케팅을 잘할 수 있겠죠. 세일즈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들이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그리고 그들한테 뭘 제공해야 될지 내가 미리 고민한 사람들이 세일즈를 잘할 수 있겠죠. 기획도 마찬가지고요.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단순히 노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나 오프라인을 기대하는 그런 기반으로 한 아이템이 많았대요.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산업의 강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노인 홈케어, 식품,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기반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래요. 예를 들어서 홈케어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이제 산업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식품 회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내가 지원하는 기업, 불명예 자소서에는 그리고 면접에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항상 우리가 뭘 쓰냐, 역량만 나열하기에 급급한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의 취업을 내가 지금 준비해. 그냥 나의 역량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식품회사의 시니어 인구를 어떻게 흡입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모바일로 인해서 이 시니어 인구들을 어떻게 이 식품 산업에 투입시킬 수 있는지, 유저들을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이러한 나의 자그마한 생각이 면접에서는요 굉장히 큰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금융도 마찬가지죠. 노년층 시니어, 그러면 시니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그래서 지금 금융권이 모바일로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한 모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니어 인구를 어떻게 흡입시킬 거야, 어떻게 흡수할 거야, 나만의 방법이 뭐야, 그 기업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아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시니어의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건강.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시니어 케어하는 스타트업. 건강이래, 건강.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은퇴한 시니어들은 뭐예요? 물론 돈도 중요하고 여가 생활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계속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산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은 요양 의료 서비스래요. 기존 요양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에 입주시켜 시행하는 시설 케어가 중심이다. 시설 케어. 그런데 언제부터는 뭐예요? 돌봄을 진행하는 커뮤니티 케어.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립된 시니어들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와 홈케어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런 거 굉장히 좋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자, 이런 시니어들이 많아져. 아까 뭐 식품 회사를 예를 들었지만 뭐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제 이런 걸로 한번 갖고 가보는 거예요. 음, 나는 식품하고 관련되지 않은 학과를 나왔어. 그런데 나는 먹는 걸 좋아해. 식품이 좋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식품회사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관련 경험이 없다는 거는 대부분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시니어들이 관심을 갖는 게 지금 건강이잖아요. 그 건강한 식품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될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튜브를 많이 찾아봐서 영양사분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 셰프들이 하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내가 다양한 소스들을 알고 있다면 그것들을 면접에서 던질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 되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실행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융권을 지원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의 주된 관심사 건강이야. 근데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은행의 모바일에 앱을 한번 보세요. 국민은행 리브, 신한은행 솔 한번 보세요. 거기에 건강과 관련된 앱이 있나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 그럼 시장이 지금 커진다며. 그럼 이 은행이 모바일을 확장해야 되잖아.
그럼 뭐를 쓰면 좋을까? 건강과 관련된 어떠한 테마를 주면 유저들이 많이 유입시킬까? 이런 것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그냥 생각한 거고요. 자, 이것도 증권회사도 똑같죠. 보험회사도 똑같죠. 공기업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케어유는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2020년 치매 극복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이래요. 케어유의 주요 플랫폼인 엠브레인에서는 뭐 요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를 홍보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무튼 이런 시니어 시장을 토대로 해서 일자리 창출, 취업 연계까지 이룬다. 아,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식품회사를 토대로 해서 뭔가 선순환이 되고 그러려면 식품회사에서 이런 시니어를 위해서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게 선순환이 되고 기업이 이익이 있다면 그들은 이것들을 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금융권도 마찬가지죠. 금융권은 왜 시니어 인력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 못할까요? 지금 대부분이 관행대로 그냥 만약에 뭐 금융회사에 나왔다, 퇴직을 했다. 그럼 관련돼서 우리가 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무직으로 있거나 아니면 뭐야, 음 앞에 청원경찰분,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빼놓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 이러한 시니어 인력을 고용해서 금융권에 배치를 시킨다면 어디에 배치를 시키면 어떻게 효과를 낼까? 저는 뭐 지금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시니어들이니까 월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일반 회사 직원들보다 훨씬 더 적을 거잖아요. 그러면 모바일이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을 모바일을 가르치려면 진짜 답답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 못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없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쵸? 그러면 눈높이에서 맞춤 교육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연령대 그리고 그들과 공감이 가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했을 때 교육 효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기업의 오너라고 한다면 이런 시니어 인력들을 각 지점에 뭐 한 명씩 배치하는 건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 개의 본부에 한 네다섯 명은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시키면은 그 사회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고 개인의 고용도 도움이 되고 그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ESG의 하나에 또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눈에 맞춰서 그분들이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모바일을 조금 더 쉽게 하는 교육들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훨씬 더 그 은행으로 가기 위해서 그 증권사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왜 꼭 청원 경찰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해야 되나요?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건 제 아이디어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자소서나 면접에서 작은 아이디어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해본다면 훨씬 더 알맹이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사는요. 제가 이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영업 앞서 정지, 전해드렸듯이 앞으로 영업 정지 전에 가자. 일요일 새벽부터 클럽행. 뭐 이거를 제가 뭐 가지 말라 그게 아니라 적어도 외식경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나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냐면 음, 약간 뭐 나는 아닐 거야.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3주간 또 집합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어제 어, 손님으로 붐볐대요. 10시 넘는 시간 뭐 이렇게 해서 클럽에서 이제 많이 뭐 있는데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시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코로나가 무서울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하나의 우리의 어떤 문화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나이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제 조직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준을 하거나 회사에 가면은 내가 진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왠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직장 생활이
걸렸기 때문에 또 내가 나의 먹고 사는 짐이 걸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쉽사리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는 누가 나를 통제를 안 하잖아요. 솔직히 못하고 부모님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어떠한 마인드, 나의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잠깐 연기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 조직,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매식경을 시청하는 친구들이라면 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들이 내가 아닐 거야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위험하니까 여러분도 위험하고 상대방도 위험하고 모두가 위험하잖아요. 이럴 때는 약간 피해가고 우리가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 힘들면 운동하고요. 힘들면 조금 더 다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제가 두 개의 기사로 이렇게 사회 이슈를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미모 일기를 참가하신 학생들은 더더욱 꼭 신경을 써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있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